전자책에 보면 수강생 중에 전업주부가 한 달에 600만 원을 번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어떤 아이템으로 성공하셨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유기농 요거트 아이템을 사용하셨거든요. 그것 자체도 평소에 이미 요거트 관련해서 아이들 먹이실 거를 먼저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다 보니 그런 아이템이 나오셨고 그걸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셔서 그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하셨죠.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asyGPT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스레드에서 AI 프롬프트 분야 국내 팔로워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약 지금 11만 팔로워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단순히 콘텐츠만 만드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챗GPT를 활용해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 사업체를 또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2025년 9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렇게 3달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AI를 도구가 아니라 수익을 설계하는 파트너로 바꾸는 그 구조를 연구하고 그걸 직접 실행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AI 전문가로 활동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을까요? 그냥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강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계의 그 관성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AI를 단순히 그 공부하는 도구, 검색 도구가 아니라 이 인생을 설계하는 도구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경력이 없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나이가 나이는 24살. 스레드가 7만 명 그리고 인스타가 11만 명 팔로워를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부 AI 도움이셨나요? 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레드를 시작한 이유 자체가 이 GPT의 제 경험이랑 제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입력을 했더니 저한테 맞는 게 스레드 인플루언서라는 결과가 나와서 애초에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인플루언서를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AI가 설계한 경로를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AI를 보조 도구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저는 아예 의사결정권을 가진 하나의 동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업도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신 건가요? 제 경험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입력해서 나온 게 스레드 인플루언서였고 그 두 번째로 제가 그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얻은 아이템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듀 서비스 사업.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교를 대관을 해서 수능을 학생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서비스겠네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서울, 대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전국에서 1,6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챗 GPT 통해서 처음 수익을 냈을 때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였을까요? 첫 수익은 700만 원. 일반인들이 GPT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AI를 쓰면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롬프트 활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롬프트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오기 따름인데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질문을 하죠. 자기 뭐 고민 상담을 한다거나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을 주지도 않고 그냥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전자책에 보면 12단계 실행 설계 로드맵이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 로드맵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전자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선 아이템을 먼저 선정을 하고 자기 상황에 맞는 결국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가장 최적의 아이템을 찾는 게 먼저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아이템만 정하다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처음에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서 있어서 필요한 마케팅, SNS 마케팅, 뭐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제가 프롬프트로 다 담아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사업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해야 반복해서 수익이 들어올지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까지 전부 다 넣어봤습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마케팅, 그리고 진행 과정 모든 걸로 AI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책에 보니까 세무까지도 GPT로 하신다는데요. AI가 세무 영역까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AI가 직접 당연히 세무신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의사결정과 구조 설계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매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즉 어떤 구조로 사업을 설계해야 그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매출 5천만 원 구간에서 이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비용 처리 전략이 필요한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손익분기점은 어디인가, 이런 식 좋은 포인트들을 GPT가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구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주고 최적의 선택지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알려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자책에 보면은 꽃집 사장님의 전환율을 3배 높이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실까요? 이 사례의 핵심은 그 상품을 다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구매 이유를 다시 설계한 것이었어요. 그 꽃집 사장님은 이미 품질 좋은 꽃을 팔고 계셨고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매출이 아쉬웠던 거죠. 문제는 이 소비자가 왜 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GPT가 제일 잘하는 게 이러한 이제 카피라이팅이라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상품을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 글, 그리고 그 전환 구조를 잘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제 재구성시켜서 전환율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집 사장님이 전자책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네네. 보내주죠. 미용사도 팔로워가 20배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PT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케팅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다 계정을 3만 명 이상 키웠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에듀 서비스 사업도 결국에는 인스타가 잘 돼서 성공한 사업 케이스인데 거기에서 썼던 프롬프트를 이분이 그대로 쓰셔서 SNS를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자책의 그 내용 대부분은 다 프롬프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이 생각합니다. 전자책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인사이트의 흐름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면 아이템을 선정하는 프롬프트다 하면은 그 아이템 선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줄글로 쫙 설명을 한 뒤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로 따라만 가면 할 수 있게 설계되어놨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상황이 좀 달라질 거고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프롬프트가 필요할 거고 그럴 때는 전자책 구입하신 분들에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이 따로 있으실까요? 이 AI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항상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업데이트 자체는 이제 구매자 전용 커뮤니티에 제가 책을 새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네네.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계속 평생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전자책에 보면 수강생 중에 전업주부가 한 달에 600만 원을 번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어떤 아이템으로 성공하셨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유기농 요거트 아이템을 사용하셨거든요. 그것 자체도 평소에 이미 요거트 관련해서 아이들 먹이실 거를 먼저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다 보니 그런 아이템이 나오셨고 그걸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셔서 그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하셨어요. 아이템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챗GPT가 이제 사업 아이템까지도 다 작성해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한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아이템이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노력들이 결국 손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손해가 되는 과정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최적의 아이템을 찾아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는 돈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돈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자유는 일을 별로 하지 않고 돈이 반복해서 들어오는 구조가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팔 때 어떠한 디자인 서비스를 팔아서 내가 매번 디자인을 해야 돈을 받는 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디자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이제 받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지속적인 구조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년 올해도 그 선생님 구상하시는 사업이 있으신 거죠? 네, 그쵸. 그것도 챗GPT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실 예정이시고 네. 사람들이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뺏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5년 이내에 한 90%의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AI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 있다. 이렇게 전자책에 보면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생님의 멘트가 있었는데 대충이라도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템을 얻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얻고 그렇게 해도 AI가 그런 거 알려줘도 결국에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결과값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AI를 활용하고 그 AI가 제시한 가장 좋은 전략을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그래서 결국에 그 실행력이 좋기 위해서는 대충이라도 시작을 먼저 해야 그런 좋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스타랑 스레드를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인스타와 스레드 중에 어떤 게 좀 더 사람들의
사용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세요?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는 스레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하면 좋은 SNS는 카톡 쇼츠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톡 쇼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카톡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톡 쇼츠가 결국에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접근하기 좋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쇼츠나 뭐 틱톡 쇼츠, 릴스보다 카톡 쇼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제 유튜브 쇼츠나 다른 쇼츠들은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경쟁을 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여기 카톡 쇼츠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플랫폼은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훨씬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확장성이 제일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최근에는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AI들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이런 챗GPT 이외의 다른 AI 툴도 좀 병행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요즘은 챗 GPT보다는 제미나이를 쓰고 있고 글을 쓰는 데는 클로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신 프롬프트도 똑같이 제미나이나 클로드에도 대입을 시키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런 모델들 전부에게 다 통하게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에도 GPT를 활용하는 게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GPT를 활용해서 고객 상담이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어떤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무료 강의에서도 보여드리는데 어떤 수학 강사가 약점을 진단해주는 그런 학원을 새로 차리고 싶다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자동화 챗봇 이제 그런 거를 프롬프트 하나로만 그렇게 딱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거 자체가 CS 관련 응대를 더 쉽게 하고 하는 일의 양을 줄이고 그런 방면에서 프롬프트로 CS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수강생들의 결과물 중에서 선생님보다 와 이거는 좀 나보다 낫네 라고 좀 놀랐던 사례가 있을까요? 아직은 아직 없다. 네, 저보다는 이 라이브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밀착 코칭이 좀 이루어지나요?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봐드리는 그런 성격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주 차에는 저희가 아이템을 선정을 하겠죠.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그분의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원래는 책에서 그걸 실행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다 그 아이템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같이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클래스고요. 1주 차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했으면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주차에서는 SNS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플랫폼을 선정한다던가 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든다던가 해서 제가 한 달 안에 3만 명 모을 수 있었던 노하우들을 다 전수해드리고 있고요. GPT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프롬프트를 거기에다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전부 제가 밀착해서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익 구조, 반복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차가 3주차고요. 4주차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롬프트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 제가 막 강의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시면은 예를 들면은 강의를 구매하시고 1주차 수업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따로 전화까지 해가지고 무조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따라 붙어가지고 하는 그런 밀착형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로 수익하는 시장이 곧 레드오션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수익화로만 국한이 돼 있어요. 이런 건 결국에 나중에 계속 소비가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컨텐츠의 빛이 사라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무조건 적용이 되는 특정 컨텐츠에 국한이 되지 않고 하나의 자기만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제에 국한되어 있는 컨텐츠들은 계속 나올 테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이제 소비되는 이제 컨텐츠가 아니라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어떤 주제이든 간에 대입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주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챗GPT가 비서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스승의 개념일까요? 동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AI를 잘 쓰는 방법이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라는 것까지 전부 다 물어보는 게 사실은 이 AI 시대에서 AI를 잘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 동료로 대하는 게 저는 오히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모든 SNS 팔로워들이랑 수익 모델이 다 사라지고 선생님한테 노트북 한 달만 남는다면 뭐부터 하실 건가요? 블루오션인 SNS를 좀 공략을 해서 그쪽 SNS 아예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하나의 컨텐츠를 판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카톡 쇼츠 같은 네네, 그런 거. 10년 뒤에 ECGPT님은 어떤 일을 하고
것 같으세요? 10년 뒤에 저는 아마 사업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hatGPT를 이용해서 네, GPT를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계속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다른 것들을 또 아이템을 잡아서 네,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직장 다닐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대학생이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과 자체가 이미 직장이 정해져 있는 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병행을 할 생각. 선생님께서 그리는 다음 목표나 비즈니스는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설계한 다음 목표는 AI로 투자를 설계하다라는 전자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 AI라는 좋은 이 하나의 천재를 이 투자 시장에 제대로 적용을 하면 정말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한 3월에서 4월 안에 전자책을 런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올 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의 투자 전망을 예측한다 이런 컨셉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가 12만 원인데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면 어느 가격이 진입하는 게 제일 좋고 어느 가격이 도달하면 손절하는 게 제일 좋고 어디가 테이크 프로핏 이득을 취하는 게 좋은지를 AI로 감정 없이 설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3월 런칭 하시는 거면 지금 어느 정도 로직이나 이런 거 다 완성이 돼 있겠네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의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 네, 그렇죠. 데이터를 놓고 또 AI가 구체적인 가격이나 매수, 매도 포인트를 준다는 그렇죠. 실제로 테스팅 한번 해보셨나요? 네네, 지금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격려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혼자서 뭐 전부 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도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실행력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AI 활용 능력을 키워서 앞으로의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